2015년 미션 2 컨셉카가 공개된 이후부터 저는 포르쉐 타이칸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위장막이 쳐져 있는 타이칸을 테스트를 해보기도 했고요. 여러 부서의 엔지니어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한국 미디어 최초로 2019년에 포르쉐 타이칸을 독일에서 시승해 보기도 했고, 크로스 투리스모 역시 한국 미디어 최초로 시승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자,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추억이 켜켜이 쌓인 자동차인데, 오늘은 이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러 브랜드가 아직까지 뛰어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포르쉐 타이칸의 여러 가지 기술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타이칸은 독특하게 디자인이 먼저 픽스가 된 자동차예요. 그것도 타이칸 출시를 훨씬 앞두고 디자인이 먼저 정해졌습니다. 이게 워낙 파격적이었고 워낙 매력적인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이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안에 내부적인 것들을 채워 나가야 됐어요. 사실 이 매력적인 디자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911의 플라이라인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포도어에 4명 이상이 탈 수 있는 자동차라 파나메라를 많이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이 차는 911의 디자인과 훨씬 더 흡사합니다. 911은 누가 뭐래도 현존하는 스포츠카 중에서 가장 부드러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아름다운 곡선은 911의 핵심과도 같죠. 그런 라인들이 타이칸에도 고스란히 담겨져 있고, 911 같은 경우도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봉긋 서 있고 공기 저항에 좋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타이칸은 그런 부분들까지도 훨씬 더 매끈하게 다듬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가 처음 나왔었던 2019년에는 경이로운 기록을 해왔어요. 공기저항 개수가 무려 0.22cd, 양산차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공기저항 개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파격적인 전기차로 불리는 테슬라 모델들이 굉장히 우수한 공기 역학 성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타이칸이 나오면서 그런 것들을 전부 잠식시켜 버렸습니다. 물론 3, 4년이 지난 지금에는 타이칸만큼 공기저항 개수가 뛰어난 자동차들이 속속 생기곤 있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자동차들과는 격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타이칸 일반 모델의 공기저항 개수는 0.22cd,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 같은 경우는 0.26cd입니다. 공기저항 개수는 이 전기차의 최대 주행거리를 늘리는 데도 한몫하겠지만, 사실 고속주행이나 이런 와인딩, 스포츠 주행에서도 제 역할을 톡톡히 발휘합니다. 어쨌든 바람이 차체를 부드럽게 스치고 가는 것도 중요하고 다운포스를 발생시키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이 두 가지 것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디자인이 타이칸에는 고스란히 적용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 같은 경우도 차체 옆면을 보면 공기가 부드럽게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장치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섬세한 부분까지도 사실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타이칸은 굉장히 다양한 디자인의 휠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다양한 휠 디자인 역시 스포츠성이 가미되어 있는 휠도 있지만 공기 역학적으로 최적화되어 있는 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의 휠 디자인을 유지하면서도 공기순환을 좀 더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휠들이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가장 대표적인 기술 중에 하나는 800V 시스템이에요. 지금도 많은 브랜드들이 이 800V 시스템을 도전을 하고 있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양산차에서 800V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800V 시스템을 사용해서 충전을 하게 되면 충전기가 지원을 하는 한 대략 250kWh 정도로 충전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포르쉐는 나아가서 이거의 2배, 500kWh까지 충전 속도를 높인다고 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누구보다 가장 뛰어난 충전 속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800V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긴 합니다. 일단 800V 시스템을 지원하는 충전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일반적인 고속도로에서는 이 800V를 사용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찬가지. 하지만 지금 이렇게 갖춰놓은 것과 갖춰놓지도 못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있고, 충전 속도만큼 중요한 게 800V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케이블에서 오는 굉장히 무거운 무게들이 줄어들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고전화 케이블 두께도 상당하고 너무나 무거워요. 끌고 오기가 상당히 힘들 정도로 무거운데, 이런 케이블들이 전기차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 케이블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또 절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차도 훨씬 더 가벼워지고 시스템도 속도가 훨씬 더 빨리 진행이 될 거예요. 타이칸은 오른쪽이 콤보 방식입니다. 그리고 왼쪽은 완속 충전이고요. 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지만 타이칸은 2019년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자동차라는 게 디자인이 픽스되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계산을 한다면 아마 디자인 전반적인 것들은 2018년도쯤에는
늦어도 픽스가 됐을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4년, 5년 전의 디자인인데 아직까지도 새롭고 신선합니다. 그리고 여기 적용되어 있는 기술들을 아직까지 많은 브랜드들이 따라하지 못하고 있어요. 일단 보조석에 있는 디스플레이는 옵션으로 선택이 가능하고요. 여기서도 여러 가지 차량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양산차 최초로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고, 포르쉐는 누가 뭐래도 이 실린더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던 계기판이 특징이기도 했고 헤리티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유지시키고,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되면서 스티어링 휠이 가려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교묘하게 빈칸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가 단순히 보여지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모퉁이에 있는 여러 가지 버튼들은 실제로 터치로 조작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센터 디스플레이를 2개를 준비하면서 외부 물리 버튼을 전부 없애버렸습니다. 그럼에도 공조 시스템과 주로 사용하는 부분들은 이 바깥쪽으로 별도로 마련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버튼이 전부 없는 터치식이지만 사용하기가 몹시 편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터치만 되는 게 아니라 햅틱 반응을 확실하게 주고 있기 때문에 사용감 그리고 직결감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에 관한 재미난 일화가 있는데, 사실 보통 이런 자동차 디스플레이를 자동차 회사가 이 부품사와 계약을 할 때는 보통 하나의 회사와 계약을 합니다. 그게 훨씬 더 편하잖아요. 한 회사에서 디스플레이를 모조리 받아야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사후 관리도 편하고, 그리고 공급을 받는 것들도 일정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만드는데 꾸준할 수가 있죠. 그런데 알고 보면 이 타이칸의 디스플레이는 이 서플라이어가 다릅니다.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LG고요. 센터에 있는 평면 디스플레이는 전부 삼성이 공급을 합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삼성의 디스플레이를 통일을 하려고 했었지만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 측면에서는 LG가 삼성보다 조금 더 우수한 면모를 보였던 것 같아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어느 정도의 레벨까지 맞춰줄 수 있는지 좀 검토를 한 후에 LG 디스플레이를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흔치 않은 선택을 한 거죠. 자, 포르쉐 엔지니어들에 따르면 사실 타이칸을 만들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열 관리였다고 합니다. 이 단순히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아니라 배터리 그리고 전기 모터까지 포함한 열 관리예요. 단순히 냉각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히팅까지도 포함이 되는 얘기입니다. 낮은 온도에서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배터리 온도를 미리 데워 놓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전부 포함한 열 관리 시스템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엔진의 열 관리를 하는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체계로 접근을 했다고 하고, 자동차 엔지니어들로는 조금 부족했는지 이 실리콘밸리 출신의 전자제품을 만드는 엔지니어들을 굉장히 많이 섭외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의 배터리 기술을 이런 것들을 타이칸의 접목을 굉장히 많이 시켰다고 합니다. 열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일단은 출력적인 요소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지속적인 출력을 내기 위해서는 모터의 냉각, 배터리의 냉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타이칸은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한 번에 빠르게 기록하기 위한 자동차는 아니에요. 주구장창 지속적으로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서 이 차를 만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포르쉐고, 포르쉐는 내구레이스를 상징하는 브랜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연구 개발을 할 때도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나르도링에서 극한의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이 나르도링이 어떤 곳이냐, 이 위성에서 보일 정도로 굉장히 거대한 서킷이기도 하고 원형에 가깝게 생긴 서킷이에요. 그래서 시속 200km 정도로 달릴 때는 스티어링 휠을 조작하지 않아도 무한대로 계속 직진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이 서킷에서 포르쉐는 6명의 드라이버 그리고 24시간 동안 시속 200km 정도의 속도로 달렸다고 해요. 무려 2000바퀴가 넘도록 24시간 동안 달렸다고 하는데, 이 기간 동안 타이칸은 계속해서 지속적인 출력을 보여줬다고 하고요. 제로백을 20회 이상 계속 시도를 해도 언제나 비슷한 성능을 기록하는 것도 굉장히 유명한 일이기도 하고, 저도 실질적으로 독일에서 이 타이칸을 처음 시승했을 때도 경험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타이칸보다 빠른 전기차는 분명히 많아요. 일반적인 대중에게 판매되는 자동차인데도 1000마력에 가까운 자동차들이 막 생겨나고 있죠. 그들이 제로 100, 제로 200 이런 가속 성능은 어마어마하게 빠르지만 지속적으로 서킷을 달리는 환경에서는 취약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타이칸 터보S의 랩타임과 이 지속적인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제 서킷을 풀로 달리고 충전을 바로 하고 또다시 풀로 달리고
일련의 과정들을 반복했을 때도 거의 지속적인 랩타임을 기록해줬습니다. 지속 가능한 출력을 굉장히 처음부터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네구레이스에서 919 하이브리드도 이 전기 모터를 활용한 시스템을 계속해서 테스트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기술들이 녹아드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출력을 내기 위해서 포르쉐가 또 하나 준비한 거는 리어 엑셀에 붙는 2단 변속기입니다. 2단 변속기는 굉장히 흥미로워요. 일단 변속기를 넣은 것이 정말 옳은 일인가, 이 효율적으로 좋은가, 출력적으로 좋은가, 이런 문제를 떠나서 어쨌든 포르쉐는 내연기관을 너무나 사랑하는 브랜드고, 전기차에서도 내연기관의 필링, 기어가 변속될 때 느껴지는 사운드, 직결감, 자동차의 변화, 이런 것들을 타이칸에서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들으셨죠? 지금도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가속과 감속을 반복하는 이런 와인딩 상황에서 마치 실제로 기어를 변속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줘요. 물론 실제로 변속이 되기도 하지만 이 사운드적으로 굉장히 흥미롭게 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재미를 더 북돋아 주기도 합니다. 분명. 호롤롤롤롤 뿅! 자, 노멀 모드, 그리고 스포츠 모드. 엔진 RPM이 확 올라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변속기의 효율성은 아직도 말이 많습니다. 어쨌든 변속기를 넣는다는 건 이 무거운 전기차에 또 다른 무게를 추가하게 되는 거고, 비좁은 이 공간 안에 변속기가 차지할 위치까지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물론 변속기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굉장히 작고 굉장히 가볍게 만드는데 주력을 했어요. 그래서 후륜 전기 모터의 한 절반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론트 엑셀의 전기 모터의 감속비는 8대1이에요. 리어 엑셀 감속비도 거의 대개는 8대1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해요. 하지만 변속기가 추가되면서 15대1의 환경까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조금 더 다양한 환경에서 엔진 회전수를 맞춰주고 그거에 따른 출력을 지속적으로 내는 데는 분명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리고 포르쉐가 말을 하기도 지속적으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2초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변속기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맞고요. 자, 요즘 출시되고 있는 전기차들은 타이칸보다 훨씬 더 높은 엔진 회전수를 갖고 있는 차들이 많거든요. 무려 2만 RPM이 넘는 자동차들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16,000rpm 정도로 회전할 수 있는 전기 모터를 가지고 있는 타이칸이 굉장히 높은 휠 토크를 발휘하는 거는 어쨌든 변속기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이 포르쉐가 대주주로 있는 리막, 엄청난 전기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가 만든 이 레베레라는 전기차, 무려 2000마력이나 되는 전기차지만 변속기가 없어요. 변속기가 하는 역할을 모터를 더 추가해서 담당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변속기 대신 모터를 추가하는 브랜드도 있고, 포르쉐처럼 2단 변속기를 추가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 더 옳다, 어떤 것이 효율적이다 라는 거는 아직도 논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한 가지 확실한 건 포르쉐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했고 누구보다 빠르게 이 2단 변속기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출시되는 여러 스포츠성이 강조된 전기차에 2단 변속기가 장착이 되고 있어요. 아마 앞으로도 전기 모터를 추가해서 여러 가지 환경에 대응하는 차, 그리고 변속기를 추가해서 여러 가지 느낌을 만들어내는 자동차, 이 두 가지가 양립이 한동안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많은 정보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포르쉐도 전기 모터가 더 많이 추가되어 있는 새로운 모델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 모델에서도 이 변속기가 어떤 역할을 할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저는 여러 브랜드의 기술력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이 감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변속기가 갖는 역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마음에 들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 변속기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나 리뷰에서 말씀드리지만 어제의 전기차 다르고, 오늘의 전기차 다르고, 내일의 전기차 다르고, 지난달 전기차 다르고, 다음 달 전기차 다릅니다. 그만큼 전기차의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는 최대한 나중에 나온 전기차, 최신 전기차를 사는 게 옳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물론 저도 거기에 100% 동감을 하지만 타이칸을 보게 되면 아직도 놀라운 기술들이 많이 있고, 아직도 여러 브랜드가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기술이 있구나 라는 게 느껴지기도 해요. 이런 와중에서도 포르쉐는 또 다른 타이칸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델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어떤 부분에서 우리들에게 충격을 줄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놀라게 만들어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모터래프 김상영이었고요. 앞으로 포르쉐의 전기차에 대한 얘기 공개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